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스티븐 김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정말 부정선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허. 국민의 한 50%,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50%가 부정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네. 미국 민주주의 앞날에 아주 큰 위험한 일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지만 요다음에 공화당이 이기면은 또 민주당의 50%가 지지했던 50% 국민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게 되면은 어허. 이 미국 민주주의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그 신뢰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통계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2018년에 LA 카운티의 유권자가 600만 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권자 등록을 한 숫자는 750만 명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150만 명이 가짜로 등록을 했단 소리죠. 그리고 요번에 2020년에 지금 미국에서 한 30개 주에서 네. 이 선거를 이제 개표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Dominion Software System이라 그래가지고 캐나다 회사인데요. 네네. 그 자회사가 Smartmatic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한 이제 30개 주에서 이용을 하고 트럼프가 이 일을 제기한 7개 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은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 한 380만 표를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했다라고 지금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회사의 사장이 바이든 인수팀의 대통령 인수팀의 멤버고요. 이 회사의 회장이 해군 제독 출신으로 바이든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지에서 네. 이 Dominion Software System 프로그램은 조작이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을 썼던 베네수엘라 선거가 조정되었다라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오고 보도되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위스콘신주에서 90% 이상이 유권자 투표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지난 과거를 볼 때 불가능한 숫자고 또 밀워키라는 시에서도 90%가 이제 투표를 했다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도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스콘신인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45만 표가 선거 표를 보면은 대통령도 있고 그 밑에 주지사 상원 하원 혹은 무슨 주민 발의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 찍고 그 밑에 모든 거를 다 찍거든요. 근데 지금 45만 표가 대통령 바이든만 찍고 아무것도 딴 거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오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투표를 했는지 아닌지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체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정 투표다 이것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앞날을 위해서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올해 11월 선거 결과에 대해서요. 변호사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참 박빙의 선거였는데요. 네. 먼저
제일 먼저는 저는 설문조사 기관의 완패라고 보고요. 네. 4년 전은 뭐 그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요번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는 정말 정직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저 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 광고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한 생각이고요. 두 네. 번째로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대부분 언론인을 가장한 이제 논설위원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옛날만 해도 월터 크롱카이시라는 앵커가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 70-80%가 신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믿을 수 있는 언론인이 없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경제 실적을 보면은 뭐 트럼프 재선은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흑인들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데모 또 코로나 이거를 민주당이 여론몰이에 아주 잘 이용해서 이제 이번 선거에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참 예측을 못한다라는 게 또 한 번 느꼈고 그 다음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당선된 거로 보이는데 상하원 보면은 공화당이 아주 선방을 했어요. 그랬어요. 하원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9명이 더 늘었고 앞으로 그렇죠. 지금 남은 지금 결과 기다리는 게 5곳인데 그곳에 4곳에 공화당이 지금 유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역시 그 민주당의 그 사회주의 쪽으로 좀 너무 극진보로 가는 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좀 뭐랄까요 반대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와 그 대통령답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해서 참 그 중도 유권자들이 마음이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우리 한인 후보들의 활약이 참 두드러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명의 한인이 이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더더구나 공화당 아닙니까? 두 분이 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LA시 의원이었던 데이비드 유 시우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보겠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한인 후보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 한인 후보들 당선되신 분, 떨어지신 분들을 보면은 네. 우선 하나 느끼는 게 이 한인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1, 2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예를 들면 영킴 의원님 같은 분도 에드 로이스 그 그렇죠. 지역구 의원 밑에서 20년 넘게 네. 배우고 그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미셸 스틸 의원도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로 계시고 계속 정치에 관여하시고 남편 그 스틸 변호사님도 네, 네. 공화당에 아주 뭐 공화당 의장도 하시고 한 30-40년 지금 공화당에 관련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투자를 하면서 일을 해온 결과가 이렇게 당선되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역시 1.5세로서 아직도 한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강한지 저는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한인 1.5세, 2세가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서포트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어느 당에 그거를 떠나서 한인이 정치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렇죠. 그 LA 라이엇 후에 참 한인 비즈니스들이 거의 그 많은 재산을 잃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한인들이면은 무조건 서포트를 하는데 요번에 그 데이비드 유 시의원도 제가 처음에 뛰었을 때 서포트를 했는데 제가 이분이 존 리 한인 후보가 이 벨린가요? 거기서 출마했을 때 이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를 지원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조금 좀 디서포인트 했습니다. 네. 한인 후보를 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왜 어허. 그러냐면은 미셸 스틸 의원도 그렇고 영킴 후보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면은 늘 한인 사회가 자신들의 친정이라고 하며 어허. 늘 한인 사회에 감사하며 유권자가 없더라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한인 사회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많은 거를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또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도 한인 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한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빗 류시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노숙자 이 거주지를 지금 한인타운에다가 뭐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조금 한인 유권자들로부터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멀어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듯 싶은데요.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외에 상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상하원 결과를 보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극진보 쪽으로 가는 듯한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듯한 행동들이 보여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물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긴 것으로 나오지만 상하원에서는 생각보다 더 공화당이 선전을 했어요. 네. 많은 설문조사에서 블루 웨이브다. 트럼프가 쓰러지면서 상하원 양당에서 다 공화당 의원들이 쓰러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그 수전 컬런스 그렇죠. 지금 상원의원은 질 것으로 뭐 거의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기고 조니 어스트가 아이오와에서도 이기고 네. 지금 50명은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제 조지아에서 2명이 이제 1월달에 런오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명이라도 이기게 되면은 상원이 51명이 되니까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미국 정치 구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더 좋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이든한테 지금 굉장한 그 극진보 측의 압력이 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원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바이든이 원래 중도 역할이기 때문에 중도파이시기 때문에 상원에서 바이든을 막아주고 바이든이 상원을 핑계대면서 미국 정책을 보다 중도 성향으로 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 김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